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12월 1일 오후 4시 52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알아볼 내용은 비트코인, 그리고 오늘 갑자기 비트코인이랑 코인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왜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시즌 종료인가? 그러면 비트코인이 어디가 좀 지지라인인지 좀 그런 거를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는 업비트, 여러분들도 어제 연락을 다 받았을 거예요. 업비트 공지사항에서 이제 입출금 순차 재개가 이제 되면서 신규 입금 주소로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 업비트로 코인들을 옮길 수 있다, 그런 이제 공지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김치 프리미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업비트에서 우리 이제 그 바이낸스 해외 거래소 기준 이렇게 이제 둘이 김치 프리미엄의 차이를 본다면 어제 막 50% 막 100% 이렇게 업비트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좀 코인들이 하락을 하면서 그 차액분을 좀 다시 메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월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김프가 37%, 사인코인 같은 경우도 26%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입출금에 대한 그 입출금으로 가두리를 했던 거를 지금 이제 그 계좌가 풀리면서, 입출금이 풀리면서 이제 해외에 있던 매물들이 쏟아서 이제 하락한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매크로적인 관점은 비트코인이 오늘 이렇게 아까 이제 8시경부터 큰 폭의 하락을 했던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 좀 뽑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스트래티지가 이제 폰리가 비트코인 매각의 조건을 좀 밝혔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세일러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 약간 그런 암시를 좀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하고 이렇게 이제 그 스트래티지를 보고 이렇게 코인을 매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기 매도세로 좀 받아들여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일본의 금리 인상, 이게 이제 또 그 2025년 8월 4일처럼 또 엔캐리 청산빔이 나오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이제 악재들로 이제 시장이 조금 휘청이는 오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 미국장이 좀 열리지 않았고 나스닥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 프리장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괜찮아요. 이게 프리장에서 하락하는 건 일단 나스닥 본장 열리고 나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 분석을 좀 해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 2025년 마무리되는 12월 달에 첫날이죠. 그래서 이제 월봉이 생기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월봉의 흐름을 보시면 월봉상 지난달 11월 달에 요 고점 종가상 무조건 지켰어야 되는 이 90K자리를 어쨌든 얘가 지난달 11월 달 월봉으로 지켜줬기 때문에, 지켜줬고 이번 달 12월 달에 요 자리 부근에서 지금 장 초반에 이제 눌림목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봉만 놓고 본다면 현재는 아무런 문제는 되지 않는 구간이고,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이게 좀 12월달 뭐 1, 2주 정도는 조정을 좀 받다가 아래꼬리 망청 캔들로 마감을 좀 해주면 이게 오히려 이제 100K나 103K까지 이렇게 반등을 하고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차트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주봉 상태를 보시면, 주봉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제 지난주에 이렇게 양봉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일목균형표 구름대 상단을 딱 터치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이렇게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지금 밑에 하단에 RSI 보시면은 그러니까 매도세가 계속해서 출현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는 상태, 그리고 이제 오늘 음봉으로 이렇게 끝까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이 지금 이 음봉이 만약에 이제 아까 월봉의 이제 아래꼬리 양봉 그 망치형처럼 이번에 주봉이 아래꼬리 양봉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좀 상승세를 보여준다. 그래서 요 캔들이 하나의 이제 샛별형의 패턴으로 주가가 좀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주봉에서 RSI 과매도 형태로 주가가 상승 반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지난번과 동일한 105K가 이제 목표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요 박스권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일목균형표 구름 매물대 자리인 80K, 그리고 이제 주봉상에서 122평 자리 지지 구간인 요 80K나 75K, 그러니까 요 구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간의 앞에 매물들을 보시면 여기가 또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이고 매물대로 지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주봉의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흔들다가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단순하게 개미털기의 느낌이 좀 많이 강한 그런 이제 하락이라서 저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다면 롱을 좀 잡아서 베팅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이더리움 롱 타점을 2820포인트 잡아가지고 이제 롱 타점을 좀 들어갔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2800포인트만 2800달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2870 이상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매매 대응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CME 차트를 좀 보시면 물론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CME 차트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앞서서 있었던 갭이 바로 요 구간에 갭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구간이 이제 2025년 11월 24일 날 여기 86.7에서부터 85.2까지 이렇게 갭이 발생한 요런 구간이고, 여기서 갭을 지금 다 메우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계속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갭 구간 가격대에서 어떠한 지지의 형태를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이 갭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그리고 RSI가 완벽하게 1시간 골든크로스를 보여주면서 강력하게 추세를 또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종가상 요런 추세선을 좀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이 제 생각에는 고점 94K에서 하락을 하면서 이제 기술적 좀 저점을 만들고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여기 86K 자리만 지지해준다면 단기 롱이 훨씬 우세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제 주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94K 저 자리는 이제 웬만하면 롱보다는 숏이 더 훨씬 유리한 자리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구간이에요. 저 구간이 일봉상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일봉의 22평짜리의 저항을 좀 막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올라가면 저 자리가 이제 좀 숏이 유리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격 롱보다는 숏을 기다리는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이제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분석드린 그대로 이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자리에서 이제 숏을 상단에 진입을 했고 91.7K 자리 숏 진입해가지고 이제 저는 전저점이라서 여기서 이제 전량 익절을 했는데 더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더 내려가는 거는 뭐 그냥 들고 있었으면은 한 진짜 60% 막 이렇게 수익 났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냥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항상 이제 저는 전저점, 전고점, 그 다음에 추세 하단, 추세 상단에서 조금 이제 분할 매도나 분할 매수를 좀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맞춰서 익절과 손절을 좀 잡고 그렇게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시 한번 롱의 관점을 좀 보고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그러니까 비트보다는 이더의 롱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비트보다 이더의 움직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비트보다 이더의 움직임이 좀 더 좋고, 지금 보시면 이더 또한 일봉에서 22평의 저항을 계속 막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약간 이제 비트보다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주봉상에서 이게 주봉에 지금 122평 자리를 2평선을 딱 완벽하게 지지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만 좀 받쳐준다 그러면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자리에서 반등이 바로 나온다고 하면 3100에서 3200달러까지는 웬만큼 빠르게 저는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비트보다는 이더의 롱 타점을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손절가 잡고 한번 잡아서 한번 매매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게 시즌 종료가 된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가 된다면 시즌 종료와 시작은 있잖아요. 차트로 알 수가 없어요. 시즌 종료와 그 다음에 시즌의 뭔가 새로운 시작은 차트로 아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시경제와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2023년 뭐 10월달 로 돌아가서 본다면 여기서 고점에서부터 하락을 하는 요 가격, 그리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시작을 할 때도 아무도 이 자리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차트를 돌아가서 본다면 누가 이거를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제 2023년 요 자리에서 누가 이거를 비트코인을 뭐 이제 이게 100K를 간다,
뭐 이게 120K를 간다라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단기적으로 고점의 추세선을 이렇게 뚫었으니까 뭐 단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거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지언정 지나고 나니까 시작점이고 지나고 나니까 고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시즌 종료와 시즌의 시작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특히 차트로 안다는 거는 더더욱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유지 중이고, 왜 그러냐면 여전히 비트코인이 이런 이제 쌍바닥 관점으로 본다면 고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리는 이런 추세선 하단 자리에 있고, 얘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은 한번 주고 110K까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하락하는 게 훨씬 더 말이 되는 가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뭐 시즌이 종료됐으니까 나 그냥 풀쇼 때릴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도 누가 봐도 하방 압력이 세지만 어느 좀 저점을 잡아서 또 먹어보고, 그리고 반등세가 나오면 숏도 한번 쳐보고, 그런 식으로 시장을 뭔가 참여한다는 느낌으로 가야지, 뭔가 편협하게 한쪽의 방향으로만 시선을 가지고 매매를 참여하는 거는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시장에서 한 달, 두 달, 뭐 이번 시즌만 하고 여러분들이 떠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 그리고 좀 길게 호흡을 가지고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